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론 시간을 했죠. 그래서 식별자, 예약어, 그리고 변수의 개념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변수의 개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에 저장 공간을 할당받는 것. 그 저장받는 공간에서 데이터가 즉 변수의 값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변할 수 있는 수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죠? 예.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변수의 이름 표기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수의 개념도 알았고 식별자 그리고 예약어의 개념도 알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떻게 이름을 변수명을 어떻게 명명해야 되냐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자, 변수 이름은 알파벳 그죠? 이거 잘못됐군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A에서 아이고 제가 왜 이런 또 실수를 했을까요? A에서 Z죠. 예. 자, 다시 할게요. 자, A에서 Z 그리고 대문자 A에서 Z 그리고 숫자 0에서 9 그리고 언더바를 우리가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변수명을 지을 때 아까가 아니죠. 예,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변수명은 함수명도 마찬가지지만 변수명은 뭐예요? 그죠?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숫자가 맨 앞에 와서는 안 된다. 컴파일러는 변수와 상수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용도에 맞는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죠. 특히 대입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우리가 쉽게 보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즉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명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int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ch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차라리 이럴 때는 변수명을 num1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오히려 이게 더 숫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가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대입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이름에, 즉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무짝에 뭐 그냥 ABC처럼 알파벳만 나열득 해놓고 이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알파벳을 변수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변수가 이게 뭐 한두 개 짧은 프로그램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냥 뭐 테스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근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짠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알아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게 딱 봤을 때 남이 다른 타인이 봤을 때도 이게 숫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큼 그러한 변수명을 택해서 적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맞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을 하면 각 변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선언했는지가 찾기가 힘들 거예요. ABC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형태로 변수명을 선언한다면 말이죠. 함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명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를 한다. int로 반환 타입을 받고 그리고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한 거였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빼기를 하고 싶은데 add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게 함수명이 올바른 거예요. 정작 하는 기능은 빼기 기능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죠. 빼기 기능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int 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int subtract 서브라고 subtract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명을 지어주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기본을.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정수형 데이터를 사용할 변수라면 숫자를 나타내는 넘버, 그죠? 넘버의 의미로 넘원이나 넘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올바른 변수 선언을 보게 되면 뭐 카운트라든지 이거는 이제 딱 봤을 때 카운트 뭔가 숫자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그러니까 세아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student underbar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리고 언더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러면 이거는 뭔가를 테스트하는 변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언더바 8 그리고 타임 언더바 존, 이건 타임 영역, 시간대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 8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8월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숫자로 먼저 시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로 시작한다든지 8888로 한다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그리고 여기다가 빈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빈칸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예, 잘못된 변수가 선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C 언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안 한다? 한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트와 이 카운트, 이 카운트, 이 카운트는 전부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변수명도 명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알파벳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같은 철자의 알파벳이라고 할지라도 대소문자는 전혀 다른 변수로 취급한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아스키 코드 값이 대소문자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대문자 C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얼마예요? 65가 A잖아요. 그러면 67이 C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자 C는 얼마예요? 소문자 A가 97이죠. 그러면 99가 소문자 C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같은 철자의 알파벳이라도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각기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각기 다른 저장 공간을 직접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잡아먹어요. 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표기할 때 변수 이름은 말씀드린 바대로 가독성, 즉 딱 봤을 때 알아채리는 가독성이 높게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름만 보더라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변수인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변수 이름을 표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카멜 표기법 그리고 스네이크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도 많이 쓰고 하는데요. 캐멀 표기법, 캐멀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멜 표기법은 카멜이 뭐예요? 낙타라는 뜻이에요. 그죠? 노테이션은 표기한다라는 거,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멜 표기법은 이렇게 my 하고 count, 이거 두 개는 다른 단어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my는 나의 이러한 소유격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count는 횟수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란 말이죠.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다른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식을 하는, 즉 캐멀, 낙타의 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시작하고 다음 단어가 올 때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죠? 이렇게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멜 표기법, 캐멀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크 헌터와 같이 단어 두 개를 연결할 때 뒤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어떠한 언어에서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런 표기법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캐멀 노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이 이렇게 낙타 등과 같다고 해서 낙타의 등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카멜인데 요거 수정할게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마이 카운트, 스타트 타임, 그죠? 이렇게 스터디 그룹 이렇게 포 썸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이제 캐멀 로테이션,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참고로. 아울러 두 번째는 스네이크 표기법. 스네이크는 뭐예요? 뱀이다. 그죠? 뱀. 그래서 이 표기법도 많이 쓰는데요. 물론 빈도수로 따지자면 카멜 표기법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나 스네이크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 두 개 이상을, 그러니까 단어 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단어 두 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어 두 개도 마찬가지고 세 개도 마찬가지고 네 개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때 언더바, 요거 언더바로 시작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변수명은. 그리고 두 단어를 연결할 때 이 언더바로 연결을 한다고 해서 뱀처럼 연결한다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바로 이어서 작성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nput, 입력 받겠다, 숫자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캐멀 표기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input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뭐 이렇게 num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input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더바를 통해서 늘려놓으면 이게 혹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가독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input num과 같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두 단어를 언더바로 연결해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사용한다. 언더바는 이렇게 앞에 언더바가 와도 된다고 했어요. 변수 명칭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언더바를 주는 그런 것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나 이렇게 배울 때 데이터베이스 다른 리소스하고 연동을 한다든지 구별을 좀 짓기 위해서 변수명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이제 뭐 커넥션 객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언더바 인풋과 같이 변수의 맨 앞에 선언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언더바는. 그래서 스네이크 표기법의 대체로 이렇게 int num. 그래서 이런 거 num 이렇게 우리가 int 하면 뭐예요? 예약어예요. 예약어. 근데 언더바로 붙여서 이거는 인티저 타입의 int 타입의 숫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라디어스 서클 라디어스 언더바 이렇게 돼 있어요. 서클 언더바 라디어스 돼 있으면 이건 원의 반지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멤버 카운트 이렇게 되면 회원들의 숫자들, 회원들의 횟수 카운팅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요렇게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권장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두 개의 표기법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 공백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변수 이름 표기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말 그대로 변수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int 이렇게 해서 nu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num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잡아 넣죠. 0이든 10이든 간에. 그죠?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유지보수 차원에서 효율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시면 변수를 사용하면 이미 우리가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변수에 대입되는 데이터 값만 수정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급의 인원수,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를 알아야 학생들의 수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를 알아야 그 학급의 성적의 합 그리고 성적의 이제 평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반복문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int 해놓고요. student 언더바 인원의 숫자니까 count 이렇게 내가 해서 뭐 22명이다 이렇게 내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변수명을 가지고 제가 성적을 처리하는 반복문을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i는 0 하고 i는 이렇게 해놓고 같다 해서 student 언더바 count 하고 여기에다가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중괄호에다가 뭐 데이터를 입력을 받든지 데이터를 뭐 성적을 처리한다든지 등등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스튜던트 카운트로 적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22로 넣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도 틀리지는 않겠죠. 현재 인원이 22명이라면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학급의 인원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인원의 변동이 일어나죠.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쵸. 전학을 온다든지 아니면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큰 잘못을 해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학급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포문을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성적도 입력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거를 프로세싱 처리를 해서 합계도 구하고 그리고 평균도 구하고 등수도 구하고 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일일이 다 출력을 해서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를 22로 해놨다. 근데 누구 하나가 전학을 갔다.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문이 도는 성적 입력, 처리, 그리고 출력 이러한 부분에 가서 이 값들을 다 바꿔줘야 되죠. 22를 21로. 그죠?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그것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럼 몇 개를 바꿔주고 몇 개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문제가 수정하는데 업데이트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꽤 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튜던트 카운트라고 딱 저장을 해놨다면 우리는 여기에 21을 넣지 않고 스튜던트 카운트라고 넣어놨다면 이 값만 하나만 딸랑 바꾸면 되죠. 22에서 21로 하고 재컴파일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릴리즈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숫자로 적어 놓으면 일일이 우리가 프로그램 유지보수할 때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학급에서 한 명이 전학을 갔어요. 아니면 전학을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소스코드 다 뒤져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들은 우리가 딱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수값으로 정의를 해서 상수값의 선언과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바꾸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형 상수로 덧셈 연산식을 한다면 상수가 바뀌면 상수를 사용한 곳에 정수값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정수형 상수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리터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 값을 지니는 것을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IT 용어에서 칭을 하는 거예요. 뭐 기면화 이러면 기면화 자체로서의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숫자 100이라면 100이라는 게 바로 그 자체로서의 값을 지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리터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터럴 즉 상수를 사용할 한 곳에 일일이 찾아서 모두 우리가 업데이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그러면 그죠? 예.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변수를 사용하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초기화를 한 부분만 이렇게 그죠? 이 부분만 찾아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다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 B가 사용된 곳이 여기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있다면 이 값이 변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에 대입할 때 그죠? 변해야 된다면 이 값이 11로 변했어. 그럼 이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밑에 거는 어차피 변수명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값이 변동되면 변수에 대입하는 값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수정을 해주면 구태여 한 줄만 수정하면 되는데 소스 코드를 전부 다 뒤적거리면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도 하고 또 아울러 상수값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와 자료형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작은 상자에 우리가 코끼리를 담을 수 있습니까? 뭐 담배값이라든지 뭐 이러한 성냥값 옛날에 그런 통에다가 작은 상자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 코끼리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죠. 터져버리겠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발바닥도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를 담을 수 없듯이 변수선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자료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자 내가 캐릭터 타입으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했어. 1바이트야. 그죠? 1바이트를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1바이트 그릇이 요만해요. 근데 내가 담을 용량이 4바이트야. 이거의 4배야. 그 용량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바이트 차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넘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났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오버플로우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자료형을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변수를 뭡니까? 변수를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와 자료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4바이트짜리를 선언했다고 쳐요. 근데 저장할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봤자 1바이트밖에 안 돼. 그죠? 1바이트밖에 안 돼. 그러면 요만큼만 차겠죠. 그러면 나머지 3바이트 이건 어떻게 돼요? 낭비가 되죠. 낭비. 메모리 낭비가 되죠. 그죠? 낭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되겠죠. 그죠?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래도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과 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얼마나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오버플로우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느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판가름이 된다 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 물론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왜 에러가 나지, 이런 경우를 이런 왜 내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지, 이렇게 만나버리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자료형이 있고, 자료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또 할게요. 이게 이제 설명할 부분이 지금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론 시간을 다음 한 시간을 더 가져가고 다음 시간 또 이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실습할 부분들의 내용들이 쭉쭉 나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뒤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그나마 이러한 이거는 단원별로 섹션 부분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이죠. 계속 이러한 섹션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하나의 프로그래밍이 나오고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지, 서로 간에 독립되게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합쳐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을 하시고요. 자, 변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